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시죠? 물가 상승과 이자율 문제로 매일 10만 원씩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충격적인 진실이 될 거예요. 오늘 제가 폭로할 내용은 바로 여러분의 은행 통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현직 은행원으로 2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지켜본 현실을 바탕으로 은행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드릴게요. 특히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이 영상을 찍기로 결심한 이유는 사실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을 그저 일반 예금 통장에 넣어두고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냥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물가가 오르는데 예금 이자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결과 여러분의 돈은 점점 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을 모아두는 이유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인데 지금 이 돈은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가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직에서 20년 넘게 은행 업무를 하면서 본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 방법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상황을 그대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인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정말 아깝잖아요. 사실 물가는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그에 비해 예금 이자는 너무 낮아서 사실상 여러분의 돈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겪어본 현실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은행이 절대 여러분에게 최상의 방법을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행도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진실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이 정보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정말 간단한 것들만 바꾸어도 예금의 이자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흔히 사용하는 보통 예금 통장의 이자는 정말 낮은 편이에요. 요즘 보통 예금은 0.5%에서 1%로 매우 낮은 이율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모은 돈은 사실상 점점 줄어드는 셈이죠.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고 더 나은 예금 상품으로 바꾸면 훨씬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은행에서 일하던 중 한 어르신이 저에게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너무 적다는 불만을 털어놓으셨어요. 그 어르신은 20년 넘게 보통 예금에 돈을 넣어두었는데 이자 수익이 너무 적어서 이게 맞나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노인우대 정기 예금 상품으로 변경해 드렸더니 이자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정말 기뻐하셨죠. 이게 바로 간단한 방법으로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예시 중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예금에 돈을 넣어두고 있지만 그 돈이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아요. 물가 상승에 비해 예금의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은 돈은 그대로 있지만 생활비는 점점 더 빠듯해지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더 나은 예금 이자율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몇 가지 방법을 바로 실천하셔야 해요. 사실 은행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여러 은행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르고 어떤 은행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곳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은행의 이자율을 비교해서 더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은행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5천만 원 정도의 예금을 넣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마다 제공하는 이자율이 1%에서 1.5%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자가 달라지면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방법을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전에 73세의 김할머니가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할머니는 예금이자가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살펴보니 20년 동안 한 은행에만 예금을 넣으셨던 거죠. 저는 할머니께 인터넷 전문 은행을 추천해 드렸고 그 결과 할머니의 이자 수익은 1년에 70만 원이나 증가했어요. 그 돈으로 손주들에게 더 많은 용돈을 주실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은행을 옮기거나 이자율을 비교하면 작은 차이지만 그만큼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금 종류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예금만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예금 상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상품은 보통 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합니다. 특히 요즘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금융상품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노인우대 정기. 예금 상품은 일반 예금보다 이자가 2배 이상 높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이런 특혜 상품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어르신에게 정기예금을 추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어르신은 평생 같은 보통 예금 통장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제가 살펴보니 그분의 예금은 너무 적은 이자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노인우대 정기 예금으로 변경해 드렸고 그 결과 이자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너무 기뻐하시며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어요. 이처럼 예금 상품의 종류를 잘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예금을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을 한 군데에만 넣어두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적금, 국채, 여쾌채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분산해서 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면 리스크도 줄이고 그에 비례한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고 일부는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예금에 넣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나중에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나본 박 할아버지께서는 퇴직금을 예금에만 넣을 생각을 하셨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일부는 국채에 투자하시라고 조언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되셨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국채 투자를 통해 매달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분산 투자만 잘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90세 이상인 분들은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분들에게는 정말 유리한 혜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비과세 종합저축에 넣으면 그 이자는 모두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되죠. 일반 예금은 이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그 세금이 면제되므로 실제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영철 할아버지의 경우도 이 방법을 활용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6천만 원을 비과세 종합저축과 우대통장에 나누어 넣으셨는데 그 결과 1년 동안 48만 원의 추가 이자를 받으셨어요. 그 돈으로 손주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아내와 맛있는 갈비탕을 먹으러 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자 때문에 더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세금을 피하면서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더 나은 노후 자금 관리를 위한 방법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정보는 단순한 예금 이자율을 높이는 방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을 좀 더 똑똑하게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들입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 다룰 주제는 리스크 관리와 효율적인 자산 배분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금을 할 때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중도 해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도 해지를 하면 이자도 적게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선 이자 수익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사다리 타기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사다리 타기 전략은 예금을 한 번에 넣지 않고 만기가 다른 예금에 나누어 넣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9천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3천만 원은 3개월짜리 예금에 넣고 3천만 원은 6개월짜리 예금에 넣고 나머지 3천만 원은 1년짜리 예금에 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만기가 다른 예금을 만들면 예금을 중도 해지할 상황이 와도 3개월, 6개월 만기 예금을 해지해서 필요한 금액을 꺼낼 수 있죠. 예금이 만기일 때마다 조금씩 돈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이 한꺼번에 묶여서 중도 해지로 이자를 놓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9세의 최만식 할아버지는 이 사다리 타기 전략을 사용하셔서 무릎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을 때 중도 해지 없이도 필요했던 돈을 쉽게 꺼낼 수 있었습니다. 이자도 그대로 챙기면서 말이죠. 이 전략은 예기치 않게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산을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하면 한 가지 자산에서 손실을 봐도 다른 자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금만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 보수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예금을 일부는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경우 퇴직금 일부는 예금에 넣으시고 나머지는 국채에 투자하셨어요.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죠. 결과적으로 박 할아버지는 예금과 국채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면서 매달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자산을 분산하여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더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금리가 좋은 시점에 맞춰 금융상품을 바꾸는 것입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변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입한 예금 상품의 금리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면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가입한 예금 상품이 이제 금리가 떨어졌다면 새롭게 출시된 상품으로 옮겨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금리는 계속해서 변동하기 때문에 예금을 매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금리가 높았지만 2024년에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금 상품을 미리 바꾸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73세의 윤혜자 할머니는 자녀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셨는데 그 결과 1년에 70만 원의 추가 이자를 받으셨어요. 그 돈으로 삼겹살 파티도 하셨다며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이렇게 금리를 잘 체크하고 필요할 때 예금 상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우대 조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다양한 우대 조건을 제공하곤 해요. 예를 들어 급여 이체나 공과금 자동, 아이 이체를 설정하면 금리를 조금 더 높여주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대 조건을 잘 활용하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실제로 많은 은행에서는 이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5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퇴직금 2억 원을 여러 은행에 나누어 넣으셨는데 그중 일부는 급여 이체 조건을 맞추어서 더 높은 금리를 받으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시며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우대 조건을 활용하면 더 좋은 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은행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공유해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해야 하고 은행에서 어떻게 더 좋은 상품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은행 직원이 추천하는 대로만 따라갈 필요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좋은 조건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에 가기 전에 모든 통장을 점검해 보세요. 통장을 한 번에 열어보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만기가 되는지,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통장이 가장 적은 이자를 주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통장 해부를 해보면 만약 금리가 너무 낮은 통장이 있다면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통 예금 통장이 0.5%라면 그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돈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하지만 고령자 우대 통장이나 비과세 종합 저축 같은 더 나은 상품으로 바꾸면 이자를 높일 수 있죠. 은행에 가기 전에 여러분의 통장을 점검하고 어떤 상품이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은행에 가면 질문 폭격을 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60세 이상을 위한 특별 우대 상품이 무엇인가요? 비과세 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지금 제공하는 가장 높은 금리의 예금 상품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은 은행에서 더 좋은 상품을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인터넷 은행이나 다른 은행에서 더 좋은 금리를 제공한다면 그 상품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은행 직원에게 안내를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고객입니다. 은행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니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저는 예전에 78세 이정의 할머니와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는 항상 같은 은행에서 예금을 관리하셨는데 제가 인터넷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라고 조언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자녀의 도움을 받아 그 은행으로 옮기셨고 1년 후에는 이자 수익만으로도 78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셨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동네 어르신들과 삼겹살 파티를 하셨다고 해요. 이처럼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더 나은 조건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로 금리 사냥을 해보세요.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보기, 사이트나 인터넷 은행을 통해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어요.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은 종종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세요. 또 급여 이체나 공과금 자동, 이체 같은 조건을 맞추면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퇴직금을 여러 은행에 나누어 넣으셨고 급여 이체 조건을 맞추어 더 높은 금리를 받으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늙었을 때 은행에 나누어 예금을 넣으시면서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 전략을 택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을 경우 여러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 보호 문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금을 넣을 때 중요한 점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을 넣게 되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자산이 5천만 원을 넘는다면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이 있다면 5천만 원씩 4개 은행에 나누어 넣어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예금을 분산시켜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적으로 통장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여러분의 통장 상태를 점검하세요. 금리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작년에 가입한 상품이 지금은 더 이상 좋은 상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거나 금리가 변경되었을 때 그에 맞춰 예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9살 김철수 할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과장, 나 통장 바꾸고 손자한테 축의금 더 넉넉히 줬더니 손자가 갑자기 전화를 더 자주 하네.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조금 더 여유 있는 노후는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은 여러분의 돈을 관리하는 곳이지만 그 돈의 진짜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내 돈이 제대로 일하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비법으로 여러분의 통장 속 돈을 2배로 3배로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예금에 돈을 넣어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을 똑똑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훨씬 더 든든해지고 여유로워질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더 나은 금융상품을 찾아내고 그로 인해 더욱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통장 바꾸고 손자에게도 축의금 더 넉넉히 주고 행복한 삶을 즐기세요. 감사합니다.